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싱글톤 패턴이라는 걸 배워봤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제가 호출해서 사용하는 법은 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쓰면 되긴 하겠죠. 근데 뭐 한 번 더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금요일 날 배운 걸 이렇게 보면 저희가 DTO 파싱법 배워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파싱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레코드라는 걸 배워봤어요. 레코드는 이제 어, 이 자바에서 DTO 만드는 거 좀 귀찮으니까 내가 이제 레코드라는 타입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준 타입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레코드로 파싱하는 거 배워봤고요. 레코드 보면 되게 심플하죠. 레코드는 이렇게 심플하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레코드예요. 심플하게. 밑에는 이제 어, 아이고. 밑에는 이제 테스트 해본 거고 요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고 요게 중요하겠죠. 보면 이제 필드명이랑 똑같이 해놓으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DTO랑 비교를 해봤죠. 요게 DTO고 DTO는 와우 장난 아니죠, 그죠? 이만큼 엄청 많죠. 대신에 이제 DTO는 우리가 세터를 정의하실 수 있는데 세터. 근데 이제 레코드는 파이널 필드로 정의가 돼서 세터, 그러니까 중간 변경이 안 되고 무조건 생성자 초기화만 된다고 했어요. 보면 이제 이 친구는 생성자 초기화가 있고 생성자의 초기 값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생성자 초기화라 그랬죠. 보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초기 값이 없는 상수는 생성자 우추시 변경 간. 생성자 초기화라 부르죠. 이 매개 변수로 예를 들어 10을 보냈다 그러면 10을 필드에 넣겠다 이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파이널이다 그러면 생성자 초기화만 된다 그랬죠. 기본값이 없을 때 이 세터는 못 쓰죠. 근데 레코더가 딱 그 모양이라고 했어요. 딱 그 모양. 그다음에 이제 get 함수도 이름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했죠. 이런 이름의 함수를 씁니다. 이름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싱도 한번 해봤고요. 레코드 EMP 레코드 만들어서 파싱했구나. EMP 레코드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 보면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데 널 가능한 데이터죠. 널 가능 데이터가 이렇게 래퍼 클래스로 되어 있다 했죠. 요거는 이제 어,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가 자바로 넘어오면서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라클은 기본형이라는 게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널이 가능한 숫자나 뭐 그런 타입이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자바는 기본형은 널이 불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널이 가능한 래퍼 클래스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응용 어플이나 또는 서버에서 가져올 때 이 차이,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레코드를 매핑도 이렇게 해봤고요. 보면 이제 생성자 초기화만 해야 돼서 지금 보면 바로 생성자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인자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서 바로 초기화하고 있죠. 널이 쓰는 친구를 파싱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요거 get 오브젝트의 끝에다가 타입 get 오브젝트의 끝에다 타입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일 권장하고요. 이전 시간은 제가 특정 타입을 받아와서 값 바꾸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좀 이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전 기수 근데 그랬더니 너무 학생들이 복잡해해서 이게 제일 심플하고 이쁜 것 같아요. 로컬 데이트도 이게 되더라고요. 로컬 데이트는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리자트 셋이 나오기 전에 타입이라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출력도 해봤고 보면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르죠. 셋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름 그대로 해서 함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친구는 만든 적 없죠.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성자만 넣었는데 만든 적 없고 toString도 만든 적 없는데 toString도 나왔죠. 실행해보면 지금 보면 요게 지금 toString 호출하고 있는 거죠. 요거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toString 여기다 지금 우리는 toString 재정의한 적 없는데 이쁘게 나오죠. 실행해보면 마음에 안 들면 재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레코드라는 친구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싶어서 그죠? 뭔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걸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재정의 없이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레코드고요. 되게 문법이 특이하죠. 되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게 DB 매니저라는 걸 알아봤어요. DB 매니저. DB 매니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상태가 있는 객체를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상태가 있는 어, 그 객체는 우리가 스태틱으로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배워봤고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태가 있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URL, 유저, 패스워드 이렇게 썼고요. 밑에 보면 여기 커넥션을 만들었어요. 보면 이렇게 스태틱 되어 있죠. 우리가 스태틱으로 만들 이유가 뭘까요? 스태틱을 만드는 이유. 재사용이죠. 재사용. 여러분들 이제 스태틱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스태틱은 이제 재사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했듯이 뭔가 스태틱 int a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 a를 JVM이 실행되는 동안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계속 재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출했다가 넣었다, 호출했다 넣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재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스태틱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코드들은 꼭 메인 함수에 작성된 게 메인 함수 여기에 작성된 게 뭐 객체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메인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있죠, 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실행한다는 거는 메인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메인. 여기에 아무 코드도 없다. 이게 코드가 없어. 그러면 생성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int a는 10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는 어, string 뭘로 할까? 데이터 할까요? 데이트에 데이트는 new date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util게 아니라서 그런데 따라 쓰지 마세요. 따라 쓰지 말고 뭐 이런 식의 어, 코드를 써야 데이터가 만들어지는구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 재사용하려고 이렇게 변수가 참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 외에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게 스태틱이라고 했어요. 스태틱. 그러니까 내가 이 메인이 실행되고 있는 클래스에 혹시 스태틱이라고 선언된 게 있다.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선언된 게 있다 그러면 메인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기 없어도 상관없어. 무조건 데이터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무조건 데이터로 스태틱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리고 이 친구를 계속 쓰는 거죠. 그게 스태틱이에요. 되돌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으로 커넥션을 정의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태틱으로 커넥션을 정의하는 이유? 그쵸? 재사용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커넥션을 쓰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커넥션을 제가 어떤 객체라고 불렀죠?
상태가 계속 변하는 객체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항상 커넥션을 할 때는 이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우리는 지금 오라클이죠. 그 다음에 JDBC가 있고, JVM이 있고,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럼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컴퓨터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통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라클아, 나 접속해서 스쿼시 가지고 있는 EMP 줘. 그 다음에 뭐 DPT 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커넥션이라고요. 커넥션.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물 건너 바다 건너 그쵸? 산 건너 아이고 어딘가 멀리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요. 전선으로 또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인공위성이 우리 눈에는 지금 이렇게 심플해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 자, 나 저기 접속할 거야. 오라클에 오라클 어디 있지? 미국에 있네. 미국 서버 있네. 이렇게 해서 접속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커넥션이라고. 이게 커넥션. 이렇게 그냥 파이프처럼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커넥션은 안정적인 거예요? 불안정적인 거예요? 그죠? 불안정적인 거죠. 언제 그 끊길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난 내가 심지어 이제 클로즈라는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죠. 이런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쳐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럼 내가 연결되어 있다가 클로즈 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쵸? 이렇게 상태가 있다고요,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는 대상, 또 상태가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고요, 이런 클로즈 상태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JVM에서 여기다 커넥션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커넥션을. 이게 지금 이거죠, 그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연결이 계속 돼 있는 줄 알고 쓰려고 또 가져다 쓰고 또 가져다 쓰고 하려고. 근데 이제 여기다 쓰다가 이 상태를 나 세션이 좀 뭐 비밀번호도 있고 내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끊어야 되겠어 해서 끊어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쓰려고 봤더니 끊겨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뜨는 거죠, 이때. 이렇게 상태가 있는 친구들은 항상 그러니까 접속된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계속 맺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속을 해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위험하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했냐? 이거 한 칸 더 줄일게요. 자, 여기가 경민이 커넥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현빈이 커넥션을 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JVM이 서버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서버. 그럼 이제 경민이 접속을 해서, 여기 있는 커넥션으로 오라클에 접속해서 정보를 이렇게 반환받았어요. 근데 경민이 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커넥션이 좀 위험해. 세션이 내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걸 클로즈를 해버렸어. 클로즈를 해버렸어. 지금 현재 여기 오토 클로즈 이렇게 넣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현빈이 와가지고 이게 쓰려고 했어. 근데 얘는 클로즈 된 상태야. 못 쓰죠. 그럼 다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오류가 떴죠. 실행해보면 자, 경민은 잘 썼는데 여기 지금 경민이에요. 현빈이 이렇게 쓰려고 했더니 여기서 오류가 뜨는 거예요.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경민은 잘 썼는데 현빈이 쓰려고 하면 이렇게 야, 너 다쳤는데 왜 써?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저는 클로즈 한 적 없는데요. 이게 좀 오토 클로즈죠. 여기 소괄호에 넣으면 오토 클로즈 자동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태틱으로 써져 있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우리가 캡슐아를 배웠는 거 또 써먹죠? 자, 캡슐아를 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고 get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할 때마다 요걸로 통하는 거야. get 함수로. 여기 지금 퍼블릭이죠. 지금 현재 뭐 여기서 코드가 없는데 내가 뭐 여기서 if close면 get connection 하라 이런 코드가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써볼까요? 대충. 예를 들어 그냥 여러분들 보지 말고 if 만약에 커넥션 점 이제 closed가 굳이 안 닫혀 있으면 뭐 새로 맺을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커넥션이죠. 뭐 이런 식의 뭐 오류 검사를 해도 되고 뭔가 이제 이렇게 퍼블릭한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정의를 또 할 수 있고 생성도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걸 굳이 안 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코드를 써놨더니 어,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 코드가 너무 어렵다고 쓰지 않고 지금 그냥 이제 요 함수를 쓴 이유가 뭐다?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막아놓고 이제 접근은 퍼블릭하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냥 맺어서 줘버렸죠. 커넥션은 그냥 새로 맺어서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코드가 제일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이 코드 좋아요. 좋은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태틱으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쓰려고 하는 건데 한 번만 쓰려고 이럴 때 우리가 싱글톤을 구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어요. 싱글톤. 자, 우리가 이제 이 코드의 위험한 점이 뭐가 있냐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클래스 자체를 객체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클래스가 객체가 되면 물론 이제 스태틱은 메모리로 저장되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 커넥션 같은 것들을 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스태틱 매니저를 그러니까 DB 매니저죠. 이 DB 매니저를 절대 한 번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쓰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싱글톤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배워봤고요. 디자인 패턴은 여러분들 뭐 얘기가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자 어제 쉽게 얘기했어요. 그냥 구조만으로 기능을 갖는 것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했어요. 우리 A시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싱글톤 구현한 거는 요거 두 개가 전부라고 했어요. 요 두 개. 외부에서 객체 못 만들게 막고 여기서 인스턴스를 요거 세 개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칠판을 뒤로 돌렸네. 자, 요거 세 개. 자, 요 프라이빗을 외부에서 이 DB 매니저를 객체로 못 만들게 하는 것. 이 싱글턴의 시작이라고 했죠. 못 만들게 하고 내가 내부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똑같이 캡슐화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get 함수로 get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요 함수로만 인스턴스를 가져오게 하는 것. 요게 싱글톤이에요. 제가 여기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썼나요? 라이브러리 없죠. 그냥 단순히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만으로 어떤 특정 기능을 만들었죠. 이런 걸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막 무슨 뭐 갱 오브 머시기 나오고 막 그래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위키 보는 게 좋겠죠? 아이, 나무 위키 볼까? 나무 위키 보자. 보면 이제 디자인 패턴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보는 게 이렇게 싱글톤 이렇게 있죠? 보면 생성 패턴이고 하나 만들어서 계속 재사용하는 패턴이 되겠죠? 싱글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배워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프록시라는 거 나중에 한번 배워볼 거고요. 프록시. 그 다음에 여기 모델 2가 없네요. 근데 이제 요 싱글톤, 그러니까 요 디자인 패턴들을
특정 팀이 명시를 했어요. 책으로 명시를 했는데 그 팀 이름이 뭐 갱 오브 머시기라는 팀이에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면접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겠죠? 어, 여기 있다. 여기 보면 Using Pattern Language of Object Oriented Program 여기서 이제 제안이 된 거고요.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되게 옛날이죠. 제가 이제 86년생인데 87년도에 제안이 되었고요. 보면 이제 GOF라고 돼 있는데 이 GOF에 뭐 갱 오브 머시기라고 써져 있어요. 갱 오브 폰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 책에 명시되어 있는 패턴들을 우리가 배워서 쓰고 있어요. 23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것저것 많은데 그냥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런 코드의 디자인 구조를 바탕으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내면 그게 디자인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록된 것만 일단은 디자인 패턴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배운 건 이제 생성 패턴이 되겠죠. 되게 많습니다. 보면 뭐 팩토리 메서드 패턴 이런 것도 있고 뭐 마린 파이버 벳 이렇게 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뭐 재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정보 처리 기사에서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이게 꼭 문제가 세 문제 이상 나오더라고요. 디자인 패턴. 그래가지고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이런 구조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름이 브릿지 이렇게 구조랑 관련돼 있는 거죠. 어댑터 이런 거, 컴포지트, 데코레이터, 파사드 이런 영어 이름을 여러분들이 뜻을 번역을 해보면 아 이게 구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생성도 마찬가지로 싱글톤 하나 그렇죠? 빌더 생성이죠. 그다음에 팩토리 메서드 팩토리 뭐예요? 공장이잖아요. 공, 공장이 좀 이상하다. 공장이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뭐 만들어요? 객체 만들잖아요. 그죠? 팩토리 생성이죠. 그죠? 그다음에 추상 팩토리도 이제 팩토리긴 한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이게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어 그쵸? 그 완성본이 아니라 미완성본인 거예요. 미완성본을 이제 프로토타입이라 부르죠. 이것도 생성과 관련돼 있죠. 미리 조금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쓰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미완성본을 쓰는 것을 프로토타입이라 하죠. 근데 뭐 행위도 똑같이 커맨더, 인터프리터, 반복자 보면 이게 다 행위와 관련돼 있는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 번역을 좀 외우는 게 좋고요. 보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구분지으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행위 패턴 이렇게 목록이 쭉 있고 행위 패턴에 포함되는 것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다 맞출 필요 없이 두세 개만 맞춰도 부분 점수 주니까 이 옵저버는 꼭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옵저버. 이거는 업저빙 이렇게 보는 거, 감시하는 거 이런 게 얘기하죠. 행위.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디자인 패턴 싱글톤 한번 배워봤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인스턴스로 자, 딴 건 아니고 무조건 이 인스턴스로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다 스태틱이 아니죠? 스태틱이 아니고 get 커넥션 이렇게 쓰고 있죠. 이 친구로만 쓰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맺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고요. 구조로 봤을 때는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 요 두 개가 여기 비교해 보면 요건가? 아, 요 친구 나왔죠? 자, 요 친구랑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스태틱이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지금 크게 요 두 개는 다른 거 없이 스태틱만 이렇게 지워져 있죠? 지워져 있고 요 인스턴스로만 접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스턴스로만 이렇게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쭉 봤고 한번 요거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호출해서 쓰는 것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다시 만들어 보죠. 뭐. 자, 이번에는 그냥 DB 매니저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름 없이. 자, 여기 와서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여기 앞에 번호 없이 할게요. 번호 없이. 여기 스쿼트는 요 그대로 쓰자고, 그쵸? 요 UR에 유저 네임 패스워드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고.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DB 매니저고요. 엔터. 매니에 올라왔네요. 이렇게. 자, 우리 테스트 클래스도 미리 만들게요. 여기다가 클래스 테스트 매니저 테스트 하자. DB 매니저 테스트 앱 이렇게 하죠. 메인. 자, 이 친구는 그냥 테스트만 하는 거니까 기능이 아니라서 이렇게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테스트만 보는 거예요. 잘 되나? 자,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를 객체가 하나만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프라이빗하게 생성자를 만들어야 돼요. private db manager. 아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못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못하죠? 아예 객체 생성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다? 객체 생성을 막는다.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private db 매니저의 이름은 보통 인스턴스라 하죠. 객체니까 인스턴스 new db 매니저. 그리고 이제 get 함수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캡슐화로 퍼블릭하게 내놓습니다. 퍼블릭 db 매니저의 get instance 소문자로 쓸게요. return instance.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매번 인스턴스를 호출하면 객체가 매번 다른 객체가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임의의 클래스 A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 퍼블릭 그냥 클래스 A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내가 임의의 클래스 A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 더 만들까요? 자, 요 두 개는 같은 클래스, 같은 객체라고 했어요? 다른 객체라고 했어요? 다른 객체 확인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뜨죠. 더 쉬운 방법은 비교 연산자를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예 대놓고. 당연히 false가 뜨겠죠. false가 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싱글톤을 구현을 해 놓으면 항상 내부에 만들어 놓은 이 친구만 공유되기 때문에 어,
항상 새로 안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빼먹은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가 스태틱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스태틱, 여기도 스태틱. 아, 여기가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스태틱, 여기 밑에 스태틱.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공유를 하려면 스태틱이라는 거 꼭 써야 돼요. 보면. 그죠? 스태틱이라는 거 꼭 써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캡슐화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캡슐을 어떻게 했냐? 어떻게 막아서 쓰고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태틱을 쓰긴 해야 돼요. 구조만 다를 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객체 생성을 안 하고 get instance만 호출해서 쓰는 거예요. 요것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자, 밑에 와서 DB 매니저의 DB1은 DB 매니저.get instance. 요게 이제 객체로 호출하는 거죠. 똑같이 DB 매니저의 DB2는 DB 매니저.get instance. 요 두 개 같나 볼게요. S아웃으로 DB1 두 개 옆으로 출력할까요? DB2 출력해보면 그냥 밑으로 출력해야겠다. 0 후셔서 안 보이네. 좀 똑같죠? 자, 똑같은 객체고 비교해봐도 똑같아요. DB1, DB2 똑같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공유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싱글톤 구조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get 커넥션 만들어서 공유하면 되겠죠? 자, 올라와서 자, 여기서 get 커넥션 만들어서 자, 똑같이 자, 이번에는 이제 스태틱 없이 쓰는 거예요. private connection에 con public connection에 get 커넥션 하죠. return 그냥 정리 깨끗하게 해서 할까? 저렇게 하지 뭐. con은 db 매니저 아니 db 매니저가 아니라 java.sql.db 매니저 할게요.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드라이버 매니저네. db 매니저가 아니라 드라이버 매니저. get connection. 자,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해야 되겠죠? squad.url squad.username squad.passwor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turn con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요. 자, 사용자 쪽에서 오류가 동반될 수 있으니까 오류 예외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 throws 여기 오른쪽에다가 throws SQL exception 그럼 이제 커넥션은 여기
db1.get connection, db2.get connection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db1.get connection, db2.get connection.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전부 끝이고요. 자, 한 번 더 만들어 봤어요. 자, 쉬었다가 와가지고 요걸로 한번 출력 다시 한번 해보고 그다음 커넥션 풀이라는 것도 한번 써볼 건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외부 라이브러리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근데 이제 커넥션 풀 라이브러리가 직접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번만 좀 더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올게요. 35분까지.